지금 이미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IMF보다 더 큰 위기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팩트는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전, 명절 후 지금 부동산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상승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폭락론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어떻든가요?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승론자들도 지금 조금 주춤한다 뭐 이런 분위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즘의 분위기가 통계적으로 팩트로 체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거래 그래프를 좀 봤더니요, 거래가 있었어요. 물론 전국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달 1월 달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춥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은 거지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입찰을 안 들어가요. 그러나 법원 경매 현장에 오늘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러다가 시장 좋아지면 아마 그때 움직일걸요? 그때 움직이면 또 늦는다니까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터졌을 때 2년 반 전이네요 벌써.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기회다. 너무 공포스러운 이때 주셔야 된다. 이게 벌써 12월 11월이었어요. 내년 1월에 완화책 나온다. 지금 봐봐라. 3번이나 유찰됐는데 지금 시세보다 1억 5천 싸게 받고 있지 않냐. 들어가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켜볼 리가 없다. 그랬었나요? 안 그랬었나요? 그랬었죠. 그때 당시 어땠어요? 한두 개만 완화책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 좋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완화책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저께 긴급 속보로 토지거래 완화구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대치, 청담, 잠실, 송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의 거래량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좀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이 가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물려있는 문제들 때문에 완화책을 계속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미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구 줄면 집값 떨어질 것 맹신한 탓 월세 매매 폭등에 땅을 친 일본 나옵니다. 일본의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빈집이 많아가지고 일본 힘들다. 100원에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겠냐, 무슨 월세가 오르겠냐 했지만 2011년도 이때부터 24년도 10월까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임대료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구 주는 거 똑같죠?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억지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나 이 분위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못 지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풀리고 좋아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지금 저렴하게 묶여 있는 것을 투자해봤던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해두어야 한다. 폭락론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민간 정부 통계 모두 상승세 전환. 일본의 모습과 닮아 있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 대한민국도 점차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일본처럼 잘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온다 하더라도 서울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고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항상 이래 왔다라는 거죠. 정부 가계부채 대책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아세요? 2016년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해 주신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때처럼 지금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 성파, 서초를 중심으로 상향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미비하지만 고합을 유지하는 지역들도 많고 조정을 받았더라도 아주 약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계속 하락의 페이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전쟁 이슈 있었죠. 감염병 이런 이슈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본 적 있었나요? 굉장히 변수가 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IMF보다 더 큰 위기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팩트는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하고 여쭤보면서 확실히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서 구매 여력이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50%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확실히 여기저기서 힘들고
힘들구나 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힘들까요?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회복을 하고 좋아질 겁니다. 부동산은요, 무언가가 흉흉하고 도전하기 좀 그럴 때, 요때가 항상 기회였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보면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 누굴까요? 이런 시장을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이 지금 법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일반 거래도 굉장히 좋은 물건 되게 많아요. 사정이 있어서 급한 물건들 많거든요. 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세요.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낮추자 그러죠. 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제 생각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어떤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 국면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한마음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조금 더 회복이 되고 환율 좀 더 내려가고 안정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오면 낮추고 싶어요. 근데요, 이걸 못 낮추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은행이 또 고금리로 또 움직일 것 같으면 가만 놔둘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금리 계속 이렇게 높게 놔둘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금리는 조금씩은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비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방도 사실은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꼭 집어서 궁금하시죠? 그런 거는요, 베프 옥션에서 다음 주에 A부터 Z까지 초이스부터 매도, 명도 모든 거 완벽하게 에어비앤비 하고 싶으세요? 인허가까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함께 아우러주고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평일반과 토요일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이 시기에 꽉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 옥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